이 윤 대통령이 정말 이 홧김에 저지른 일일까요? 이 엄청난 일을. 정신이 나간 대통령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온전하게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무슨 왕이라도 된 듯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후보 때도 왕자 이렇게 새기고 나왔었잖아요.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전에 독재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시민들과 시민들이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정보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황 인식이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정확한 상황 인식. 누군가가 언론을 호도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신 거죠.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본인들도 본인들의 의지로 지금 국회에 투입돼서 의원들을 맡고자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저주저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투입된 군인은 죄송하다고 말도 했어요. 이 민주당이 사실 9월부터 계엄 기획서를 제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물증은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볼만한 심증 때문에 이 계엄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음모론이란 비판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랬었죠. 예, 당시 어떤 근거로 계엄 기획서를 좀 제기했던 건가요? 이 혹시 뭐 8월 중순에 이 국방장관 내정된 김용현 장관 때문인 건지. 처음엔 그랬었죠. 예, 9월부터 계엄 기획설, 우리가 계엄령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민주당을 매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후배였던 핵심 측근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등이 줄줄이 임용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때 직접 묻기까지 인사청문회 계엄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일축을 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계엄을 대통령한테 건의했어요. 김용현 장관은. 그리고 그때 경호처장 공관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즈음에 이미. 네. 그러니 거기에서 이미 그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 네.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때부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낌새는 그때부터 있었다. 그때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다든지 하는,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한 추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경고를 흘려 들으신 거죠, 사실상. 이렇게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일을 실제로 이행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네, 네, 네. 감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설을 제기하는 민주당조차도 네, 맞아요. 실현까지 할 거라고는, 네, 그럴 가능성을 제기했다 뿐이지 실현까지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당연하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몇몇 분이 있었을 뿐이지 모든 네, 사람들이 아예 거기까지는 이렇게 다들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일은 이미 감행이 되었고, 네, 네. 모든 사람들이 알겠다시피 그 절차가 완전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그 계엄에 부역한 자들까지 국민에 대한 모두 반역을 저지른 거라고. 그리고 이건 명백한 내란입니다. 그래서 모두 내란죄로 처벌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죄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을 법률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네. 네. 절차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이 사실 계엄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부터가 좀 의문인 상태죠. 맞습니다. 예. 이 윤 대통령이 정말 이 홧김에 저지른 일일까요? 이 엄청난 일을. 정신이 나간 대통령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온전하게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태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계엄법을 공부를 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1979년 이후에 45년 만에 계엄령이 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계엄법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려고 저희가 했는데 국무회의를 했다 선 치더라도 거기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이 절차가 좀 문제인데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다면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고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상 요건들이 전혀 갖춰주지 않은 건데 네. 그리고 헌법상에서 명확하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만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태인가요? 12월 3일까지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이 전시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변이 일어났거나 그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여서 반드시 무력으로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는 법률에 정해진 행위를 권능을 행사를 했을 뿐인데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를 하면서 국회를 틀어막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위헌적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그 태생부터가 불법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는지 제대로 한 건지도 모르겠고 해당 회의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찬성한 분들도 있어요. 몇몇 소수가. 그 찬성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내란의 공범이고 명확하게 내란의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아야만 하고 계엄을 선포하면 즉각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즉각 이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네. 다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통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다. 완전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정말 미친 것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당연한 명제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망각한 정권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 대국민 담화 그 당시 발표 이제 그러니까 그 계엄 발표를 할 때 이제 했던 워딩들을 보면은 네. 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렇게 네.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더니 네. 막상 3일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국회를 폐쇄할 듯 대문을 막더니 네. 결국에는 의원이면 출입을 허가하고 그러니까 제1 목표는 의원이 의결을 못하도록 막는 네. 거였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집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못 들어오게 한 윤 대통령 다음에 입장에서는 그게 제1 목표일 텐데 결국엔 의원 출입을 허가하고 그리고 의원을 체포할 듯이 창문 깨고 계엄군 투입하더니 표결을 하도록 이렇게 그냥 놔두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의결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경계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냥 표결대로 계엄 해제하고 이렇게 좀 사실 모든 과정이 좀 이렇게 일구에 척결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에 비해서는 모든 과정이 좀 허술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민주당에서는 이런 좀 뭔가 허술한 이런 과정들 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좀 보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자체도 문제고요. 대통령이 정말 정신 나간 대통령이고 대통령이라고 불러서도 안 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이런 사람에게 국정을 어떻게 맡길 수 있나 하루라도 빨리 막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준비가 허술했는지 이런 것보다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2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 의결이 될 때까지 그 2시간 반, 그러니까 그 계엄령 선포하는 그 대국민 담화가 있은 후에 직후부터 국회로 시민들이 와주셨어요. 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의 장갑차 진입을 막았었고 그리고 많이 전파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들께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느 문이 뚫려 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경찰이 막고 있더라, 그리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 이런 거, 그리고 많이 와라 서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전파를 해주셨어요. SNS의 힘이라고 보입니다. 그게 지금은 이전에 계엄령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독재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시민들과 시민들이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정보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시에 모든 소식들이 전파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상황 인식이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정확한 상황 인식. 음. 누군가가 언론을 호도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신 거죠.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듣기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할 때 경찰들은 그러니까 정문과 쪽문들을 다 못 들어오게 막았을 초창기에도 시민들이 월담을 할 수 있게 받쳐주시고 들어엎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네네네. 그래서 들어오셨다는 많은 의원들이 있으셨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근처에 계시던 여의도나 서울 경기에 계시던 분들도 도착하는데 시간들이 걸리셨으니까 네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많은 시민들께서 경찰들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막아서서 시민들께서 우리를 올려주고 국회의원들을 올려줘서 월담할 수 있게 해주어서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고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로 그 시간에 달려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국회에 투입되어 있던 군인들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본인들의 의지로 지금 국회에 투입돼서 의원들을 맡고자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저주저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 투입된 군인은 죄송하다고 말도 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막아서게 되는 입장에 처해진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곤궁한 입장인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적극적으로 임하지가 않는 거죠. 거기서 약간 주저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확산될 거라서 깨어있는 시민이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절대 계엄령에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 계획자들의 허술함도 있었지만 네. 그 과정에서 그 시민들의 네. 시민들의 어떤 저항, 그러니까 그 시민에는 그 투입된 계엄군 한 명 한 명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들의 이런 저항이 결국 이 계엄 작전이 실패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투입된 특전사 여러분들도 사실 출퇴근하는 직업 군인들이고 다 네네.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불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건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패한 쿠데타다. 이렇게 네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사람이죠. 근데 이 계엄령 선포가 위헌적이란 사실도 잘 알았을 거고 이 절차도 뭐 사실 안 지키면 안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계엄 선포가 국회에 의해 무효화 된다면은 그 탄핵 등 이 후폭풍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도 다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정치적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치적 자살을 한 것으로 좀 보시나요? 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저는 정서적 혼란이라고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서적 어떤 혼란 이런 사유 외적으로 어떤 다른 사유가 또 있었을까요? 본인이 무슨 왕이라도 된 듯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후보 때도 왕자 이렇게 새기고 나왔었잖아요.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성숙한 시민들의 힘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고령 제1항이 너무 무시무시했는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거는 헌법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재 정권에서 없었던 말도 안 되는 헌법의 위헌적인 수준의 위헌의 수준의 포고령이 제1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해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틀어막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완전히 착각이었죠. 네. 계엄사의 그 위헌적 포고령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본인이 저지른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단호하게 처단당할 것입니다. 네. 승산이 있다고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포고령을 본 모든 분들이 군사 독재의 망령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이호승 기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회 3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들이 투입이 됐어요. 계엄군이. 네. 그런데 그 시각에 중앙